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당시에는 네. 내란이라는 서사가 너무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심판을 받으려고 하니까 내란 때문에 힘들어져요. 2차만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1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은 또 메신저가 혹시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의혹도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지자면 당신도 탄핵 소추 잘못했어. 공소장 그치? 잘못 써왔어. 코칭해 주는 거예요, 코칭. 네. 야, 이 바보야. 헌재가 이걸 이렇게 코칭해 줄 정도면 객관적 법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내릴 수가 있겠나. 탄핵 이후에 민주당이 보여준 폭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민주당은 신뢰할 만한 세력인가?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까? 민주당이 가장 바란 그림은 무엇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손에 수갑이나 후승을 그러니까요. 차고 그다음에 양 옆에 수사관이 붙어서 네. 같이 동행해서 나오는 이 사진. 아. 그 사진 한 장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이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법의 시간입니다. 법을 정확히 적용해서 법대로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법대로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고 적지 않은 분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1번, 지금 우리 신 차장이 지적한 네. 대로 경찰이 지금 민주당의 사병이냐. 그쵸. 이런 지금 지적에 대한 답을 지금 경찰도 민주당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 헌법재판소. 그쵸. 헌법재판소가 네, 지금 어저께 우리는 좌도 우도 아니고 여당도 야당도 아니고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상당수의 국민이 그런데 나는 못 믿겠습니다라고 지금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먼저 이것도 다 지금 민주당 발입니다. 민주당의 민주당 측 국회 측 탄핵 대리인이 변호인이 한 워딩이 있습니다. 그쵸. 그 워딩을 먼저 보시면 이거 뭐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한테 코치해주고 있는 건가? 라는 의심이 드는데요. 그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 이제 2차. 여기 2차 변론 자칫 준비일. 이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그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서 다룸으로써 또한 주장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저기서 야. 굉장히 중요한 워딩이 나왔습니다. 재판부에서 권유하신 바라고 그쵸.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영식 재판관은 그러면 이거 계엄죄는 내란죄는 처리한다는 얘기죠. 라고 하니까 네, 사실상 처리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게 재판부에서 이 내용을 권유하신 바가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정영식 재판관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요? 우리가 그걸 권유했다고요? 라고 되묻지도 않아요. 네. 그렇죠? 되묻지도 되묻지 않고 않고 그냥 쓱 넘어가요. 넘어가서 내용만. 내란죄 그래서 네. 처리할 거야 안 할 거야? 요것만 지금 물어보고 그렇죠. 있거든요. 권유하신 바라고 하는 거에 대해 지적도 안 해요. 예, 네. 지적을 지금 전혀 안 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영식 재판관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지금 재판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 추천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탄핵 소추를 할 때는 네. 윤석열의 내란죄라는 내란이라는 단어를 36번이나 쓰고 그런 여러 문장을 써서 이 주장을 하더니 내란죄를 뺀다고 그러면은 내란죄의 탄핵 소추문의 80%가 지금 바뀌는 건데 이거는 각하해야 돼라는 네. 주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민주당 미쳤어 내란죄를 왜 빼? 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내란이라고 지금 이미 내리속에 박아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12월 7일하고 14일 7일 날 탄핵 소추하다가 부결됐잖아요. 네. 그리고 12월 14일 날 탄핵 소추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통과된 탄핵 소추안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헌법과 이 탄핵 소추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입니다. 네. 그다음에 2가 뭐냐면은 2가 바로
내란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국헌 문란행위 네. 이 두 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내란 이 두 개를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뭘 요청하느냐? 내란행위, 비상계엄 선포권 남용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파면을 정당화한다. 그러니까 탄핵소추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란이 빠지면은 그 탄핵소추 사유의 결정적 사유 첫 번째 사유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은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안 받겠다는 게 아니다. 우리가 내란죄라는 주장을 하게 되면 내란죄는 형사법상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입증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맛 행위는 있었지만 내란죄라는 주장은 하지 않겠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럼 그런데 그거 원래 하려고 낸 하더라도 문장이랑 다른 거예요. 그럼 네. 그럼 이거 다시 써야죠. 그렇죠. 이걸 다시 써야죠. 헌법재판소가 하려면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일종의 검사가 쓰는 기소장이잖아요. 네. 다시 써오세요. 근데 라고 해야 이제 되잖아요. 우리나라 탄핵이 너무 쉽게 돼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게 공소장을 검찰이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변경을 하거나 공소장에 있는 내용을 빼고 마음대로 주장을 하려면 우리나라 형사법에 있어서는 이 재판은 그럼 검사가 지는 재판이에요. 왜냐하면은 지죠. 예. 그 재판부에서는 그쵸.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공소장을 이렇게 내놓고 지금 다른 주장을 한다고? 맞아요. 이거는 지금 공소장이랑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재판 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검사 측 패라고 나오는데 우리나라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를테면 이런 소추안, 탄핵 소추안 내용과 이쪽 주장이 합치되어야 한다는 항목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이게 지금 아까 저희 보신 영상이 뭐냐면은 헌재의 변론 준비 기일, 네. 2차 변론 준비 기일입니다. 네. 지금 이제 변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변호인들이 나와서 이제 진짜 변론을 하는 그 변론 기일은 14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것도 5번 하겠다고 딱 날짜까지 정해버렸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변론을 하기 전에 변론 준비를 하는데 아까 보신 게 2차 변론 준비 기일이었고 작년 12월 27일 날 1차 변론 준비 기일을 했습니다. 1차 변론 준비 기일 때 그 쟁점 정리를 4가지를 했어요. 자, 공소장을 받고 이렇게 봤다 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변론 준비 기일을 한다면서 쟁점 정리를 했는데 쟁점을 이렇게 4가지를 정합니다. 피청구인의 계엄 선포 행위, 그다음에 포고령 1호 발표하게 한 행위, 맞아요.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네. 중앙선관위의 불법 압수수색을 한 행위. 네. 요 4가지를 가지고서 요 4가지가 이번 헌법재판의 탄핵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쟁점입니다. 내란이 없어요. 네. 내란이 없어요. 재판부가 이렇게 쟁점을 4가지로 정리를 했고 그거를 보고서 이제 내란죄를 그럼 공소장에서 뺄게요 이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저 사건이 1차 변론 기일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지금 무엇보다 2차 변론 기일에서는 영상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방금 이제 2차 때죠. 문제는 네. 뭐냐면은 1차 때 과연 도대체 무슨 일이 그러니까. 있었느냐라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지금 헌재에서 1차 준비 기일 영상은 공개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헌법재판은 다 2차부터 공개하기로 했잖아요. 2차부터 지금 공개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만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1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은 또 그 이후에 사적으로 어떤 관련이나 예. 즉 메신저가 혹시 있었던 건 아니지 이런 의혹도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꼭 저 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코치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의혹들이 펼쳐져 나니까 어저께 드디어 정청래 위원장이 한마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설명에도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주위에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야, 정청래 의원이 어제 말 많이 했네요. 헌법재판소 1차 준비 기일 때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내란 행위에 대해서 내란죄로 할 것인지 헌법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인 측에서 입장을 정해와라 하는 취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송 대리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 행위로 탄핵소추안도 의결이 됐기 때문에 내란죄로 하다 보면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적 내용은 남고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 행위에 대한 헌법으로
판단을 받겠다. 그래서 사실상 철회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권유라는 말은 왜 썼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1차 준비 기일 때 그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우리 소송대리인 간의 대화를 비춰보건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헌법으로 할 건지 내란죄로 할 건지를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쟁점 사항을. 그래서 아마 소송대리인은 그런 표현을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권유하지 않았다, 권유 없었다라고 말도 안 하네요. 우리 소송 대리인이 권유란 말을 쓴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사실상 거의 다 인정을 한 거네요. 인정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그리고 저 변호인이 기본적으로 무슨 재판을 처음 해보는 사람도 아니고 맞아요. 그 상황에서 뉘앙스를 지금 캐치해서 아 요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안 하겠다는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저쪽에서 물어보는 거죠. 이를테면은 제가 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누가 면접을 봤는데 당신은 지방 어디든 우리 회사에 입사하면 지방 어디든 전 세계 어디든 다 파견돼서 나갈 용의가 있나? 아니요. 엄마가 어디 나가지 말라 그랬대. 아니요. 예. 뭐 그랬더니 비유. 예. 그랬더니 또 물어보더래요. 또 물어보면은 아니요라고 했어. 또 물어보더래요. 그거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 나는 너를 붙여주고 싶어서 붙여주고 미치겠으니까 싶으니까 제발 대답해. 내라고 해. 예.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어저께 사실은 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네. 저 정도로 답을 한 이유가 네. 어제 헌재 사무처장 앉혀놓고 법사위원들이 거의 난타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어 장동혁 의원, 주진 의원 이런 네. 사람들이 그래서 제대로 답을 못하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본인이 이제 또 그 소추 그 검사 역할을 하니까 네, 네. 헌재 심판에서 그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의원이 지적한 게 이겁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헌재가 정해준 쟁점 4가지입니다. 계엄 선포 행위, 포고령 1호, 그다음에 국회 활동 방해, 선관위 불법 압수수색 4가지입니다. 네. 그 4가지 갖고 할 거예요. 그런데 쟁점 정리가 필요하지 이거로 했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정청래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은 탄핵 고발인 청구인의 그 쟁점이나 그 소추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네. 라고 얘기하면은 장동혁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그 장동혁 의원이 판사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얘기했습니다. 우리 재판할 때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판사가요. 자꾸 이제 판사가 변호사나 쪽에다가 자 지금 증거 충분히 다 봤고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증인 신청 더 하실 거예요? 라고 그때 이제 물어보면 하면은 돌대가리. 돌머리. 돌머리. 그러면은 근데 변호사나 네. 의혹 있는 사람들은 네. 증인 또 있고요. 이 사람도 있고요 하는데 판사들 그게 아니고 이것만 갖고 충분하다. 그쵸. 이 얘기래요. 네. 그럼 이 쟁점 정리는 자 이게 탄핵 심판 정리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하는데 쟁점이 4가지면 될 것 같아. 따지자면 당신들 탄핵 소추 잘못했어. 공소장 그치. 잘못 써왔어. 코칭해 주는 거야, 코칭. 예. 야, 이 바보야. 너네가 일반- 쓴 대로 예. 이렇게 여기다 내란죄까지 들어가면 이거는 형사법상으로 너무 힘들어져. 형사법상으로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증인 많아지고 맞아요. 예. 사건 확인 많아지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늘어질 텐데 우리는 지금 윤석열 탄핵안을 빨리 처리하고 싶어 죽겠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싸운 거 내가 이렇게 4개로 정리한다이 정확하시죠.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장동혁 의원이 그거를 정확하게 따졌고, 근데 그거가 상당히 아쉽게도 제대로 이게 언론 조명을 안 받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아쉬운데 이거는 정말로 그러니까 권유했다라고 하면은 그건 모르죠. 권유란 말은 안 쓴 거죠. 그렇죠. 근데 심리적으로 그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변호사는 네. 그걸 권유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은 거지. 권유를 알아들은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은 평소 재판 때 하던 습관대로 맞아요. 왜냐면은 판사가 다 법률 전문가들이지만 네. 판사가 제일 위에 있잖아요. 네.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간에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 잘 알겠습니다. 역시 저보다는 위에 계시군요라고 해야지 재판부가 또 마음에 들 거 아닙니까? 흡족할 맞아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어로서 아주 그 예를 갖춘 거로서 권유해진 걸로 알고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헌법재판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의 요구는 만약에 그래서 공소장을 바꿀 수 있다. 탄핵 소추안을 바꾼다 하더라도 바꾸려면은요. 국회로 다시 갖고 와야 됩니다. 지금 기억나시죠? 14일 날 이 탄핵 소추안 가결할 때 이 탄핵 소추안은 거의 내란이란 말로 내란 속에 내란 우두머리로
도배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내란 수계란 말이 지금 한 달 동안 국민들 머릿속에 지금 박혀 있는데 바로 그 전날 이제 저는 의문이 풀리더라고요. 12월 14일 탄핵 가결 직전에 왜 김어준이가 네. 13일 날 법사위에 그 과방위에 나와 가지고 한동훈 암살하려고 했어요. 한동훈 암살 음모가 있었다고. 자기가 제보 받았죠. 더 이상 못 오르는데 한동훈 암살 제보가 있었다고. 저는 그 내란의 어떤 정황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네. 김어준이 필요했고 그 김어준의 발언이 하루 동안 막 들끓으면서 14일 날 국민의힘에서 가결에 찬성한 12명 표 있잖아요. 그거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때 굉장히 그런 네. 분위기가 심했었죠. 그러니까 내란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당시에는 네. 내란이라는 서사가 너무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심판을 받으려고 하니까 내란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빼겠다는데 최소한 마음대로 빼는 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빼는 것도 저는 뭐 민주당의 입장이니까 빼는 것도 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이거를 헌재가 코칭을 해줬나. 헌재가 이걸 이렇게 코칭해줄 정도면 기본적으로 앞으로 탄핵 심판은 정말로 국민만 바라보고 객관적 법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내릴 수가 있겠나 하는 네. 의혹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정도로 지금 벌써 탄핵 심판을 변론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네. 지금 벌써 이 정도로 논란이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린다고 하든 간에 네. 과연 이거를 해결 안 하고 이렇게 갔을 때 그럼 탄핵 심판 결과는 어디 가서 하소연하죠? 이게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법대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하자 있는 거를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가면은 그 결과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승복할까요? 저는 제가 법도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지금 돌아가는 판세를 네.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사실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데 그런 상황을 구성을 하면서 헌재가 민주당과 짬짬이를 하고 있다. 경찰이 민주당과 짬짬이를 하고 있다. 법원도 영장을 내주면서 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불법적 구성물로 가득하다면 일종의 독수독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일종의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오면 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지금 꽤나 많은 숫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 결과를 잘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니까 결론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론이 국민들 사이에서 공히 인정되는 분위기가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절차적인 네. 정당성과 그 과정의 합리성 맞습니다. 그걸 다 갖춰야지 정말로 엄중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도대체 그 전에 노무현 며칠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며칠 걸렸다 이러면서 마치 진짜 한 두세 달 안에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따지자면은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하나도 막 2년씩 넘게 1심에 2년 반씩 걸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의 그 형사 재판이랑 예. 비교할 것도 없고 일단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수많은 장관들과 맞아요. 검사의 이 그쵸. 탄핵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 지금 밀어두고 일단 먼저 하는 게 국무총리랑 대통령 탄핵 먼저 보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위중성, 그 중요성은 헌법재판관들이 그냥 정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소리야? 민주당이 난장판 쳐서 탄핵안 그렇게 많이 올렸으면 선입선출로 순서대로 해라고도 주장을 하세요. 그럼 그 주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반박을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마음대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한 가지가요. 지금 헌법재판소 보도도 일부 되긴 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목 3명 임명해야 되는 헌법재판관 중에 2명만 임명했잖아요. 네. 그래서 1명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1명 남은 거에 대해서 그 민주당이 빨리 하라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헌재가 또 그건 한대요. 자기들 9명 완전체 만드는 네. 권한쟁의 심판 있잖아요. 네. 그거는 또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헌재가 지금
그러니까 심판 대상도 지금 자기 마음대로 지금 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헌재 픽. 예. 그럼 헌재 픽으로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면 국민들이 야, 헌재가 진짜 국민만 보고 열심히 하고 있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사실은 본인의 그 경호하는 저 경호처 인력 말고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영향을 아무도 끼칠 수가 없어요. 네. 없는 상태인데 시급하게 심판을 하고 뭐 감옥에 보내고 해야 될 필요성을 지금 사실은 별로 찾기 힘든데 그러면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게 항상 이런 건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어느 정도일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탄핵 심판을 네. 닉슨이라든지 클린턴이라든지 있었습니다. 닉슨은 결국 탄핵 이제 선거 직전에 사임을 했지만 네. 닉슨도 1년 걸렸다 그러고요. 클린턴 대통령, 미국 클린턴 대통령 탄핵 심판도 거의 1년 걸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권한대행 체제로 가고 지금 헌재가 말입니다. 네. 방송통신위원장 뭐 이런 탄핵해갖고 직무정지된 장관들 그거 빨리 기각 결정을 해주든지. 야, 닉슨은 2년이 걸렸네. 2년. 닉슨은 2년 걸렸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이런 대통령 최고 통치권자의 권능이 어디까지인지 과연 그러면 비상계엄을 쓸 수 있는 권한이었는지 이런 걸 따져보는 건데 이걸 왜 번개풀에 콩고 먹듯이 해가지고 그 결론을 두세 달 안에 내려야 될 필요성이 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 충분히 한 것 같지 않아요?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이러면은 이제 변호사가 알아듣는다고 딴 주제로 아, 넘어가자는 얘기가. 그만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약간 제가 선후배 관계로 보면 선배잖아요. 근데 제가 선배가 이 정도면 충분히 한 것 같지 않아? 네. 라고 물어보면 지금 우리 신 차장께서는 그만하라는 얘기인가? 라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지 지금 않아요? 바로 그 말이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 타이밍이 아닌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거 말을 헌재가 계속 신호를 뭔가를 보내는 그쵸. 거죠. 자, 우리 빨리 끝내줄게. 네. 왜 빨리 끝내줘요? 네.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문화일보 허민 기자가 예. 쓴 이 불법과 탄핵으로 뭐였죠? 점철된 점철된 불법과 탈법의 사슬로 엮인 윤 탄핵 수사 그렇죠. 큰 기획 기사를 하나 썼는데 거기를 좀 보고 표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표를 한번 정리해 보니까 불법과 부분들이 탈법. 정리가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계엄을 내란죄로 다루는 게 약간 맞냐? 왼쪽으로. 네네. 네. 헌재의 선행 판단이 필요하다. 이게 법률과 상식이다. 그런데 지금 헌재에서는 수사의 속도전을 지금 하고 그러니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탄핵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했어요. 네. 이게 괜찮냐? 최소한 지금 제출된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은 탄핵의 핵심 사유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내란을 지금 민주당에서 철회를 지금 해버린 상황이에요. 대선을 빨리 치러야 되니까. 그렇죠.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 없다는 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압니다.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탈법이에요. 네. 그 불법이고. 다음 걸 보죠. 공수처가 지금 체포영장을 법에다가 신청했죠. 서부지법에다가 신청을 했었어요. 과천에 있는 공수처는 네. 서초동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일단 법원에서 발부를 또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부지법에 대한 영장 청구는 청구 주체도 지금 아니고 네. 그 다음에 영장을 내준 지금 법원도 좀 문제가 있어 맞습니다.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네.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이유는 체포영장 자체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네.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체포에 내가 응할 수가 없다. 네. 그 취지. 그러니까 완전히 빼박으로 꼼짝 못하게 만든 체포영장이 아니라 법적으로 이거에 응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체포영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수처가. 그렇죠. 물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정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실망을 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정말 나는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 계엄을 선포를 해놓고 나라를 국가적인 망신을 시켰다. 그랬다면 당당하게 걸어 나와서 수사를 먼저 받으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보수분들도 꽤 계십니다. 멋진 모습. 네, 멋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나이 대장부. 네. 그런데
또 다른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나이 대장부 좋아하지 마. 사나이 대장부 노릇해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뭐가 있을까? 그러면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죠. 대표한테 대통령 자리를 대권이? 물려주는 거랑 똑같은 행위야. 그 하루 멋있는 사내가 되자고 정치적으로 그런 바보 같은 수를 쓴다고 또 이렇게 반박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아니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은 보십시오. 이 공수처라는 것도 네, 민주당이 그렇게 만들자고 해가지고 공수처 만들어 줬잖아요. 맞습니다. 그 공수처 만들어 줬더니 뭐 수사도 제대로 못하는 공수처를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 공수처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불법, 탈법, 편법으로 점철되어 있는 지금 이른바 탄핵하고 수사, 네, 헌재, 공수처, 그리고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야당이죠. 네. 이렇게 얽혀 있는 그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것 부분들이 거의 없더라. 네. 여러 자, 인력들이 영상 분주하게 저희 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시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관저에서 네. 바로 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차를 타고 과천으로 이동을 한 것 같은데요. 아, 영상이 예. 나왔습니까? 예. 예. 과천 영상 직접 준비되면은 한번 좀- 저희 시청자 아, 네. 지금 이 영상이 나왔습니다.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까지 보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네. 국민 여러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일반 국민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 네. 일이 없도록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거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영장 발부부터 시작해서 집행 과정의 불법성이 너무나 많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왜곡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정치 공세로 그런 법 과정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저건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금 사태가 단순히 그냥 뭐 야당에 의한 추동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사법기관까지 같이 공모를 했다, 맞습니다. 응하고 있다 하는 네. 점을 저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지만 그러면은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그 불법에 응할 수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동안에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았고 뒤까지 버텼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피해들이 또 예상이 되니까 예. 어쩔 수 없이 가게 됐고 지금 내가 간다고 해서 이 수사를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뭐 글쎄요, 뭐 적잖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정정당당하게 그 수사에 응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갑자기 뜬금포 이 상황에서 정정당당론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솔직히 별로 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를 해서 그 다음날 몇 시간 후에 국회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엄 상황은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것은 내란이다. 그리고 심지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지금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해서 그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괴 혐의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정치적인 공방에 의해서 정치적인 호명에 의해서 내란 수괴라고 돼 있는 수사에 대해서 그거를 정정당당히 응해라라고 하는 건 너무 나이브한 생각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도 네. 그리고 더구나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탄핵 심판이 이제 변론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어제 변론이 시작이 됐고 네. 내일 또 탄핵 심판이 열립니다. 맞습니다. 그 탄핵 심판에 나가서 스스로 자신의 대통령으로서의 권리와 그리고 할 수 있는 책임의 권한이 어딘지 얘기를 하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헌재 심판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예. 그 과정에서 그걸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일단 모르겠고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는 기관들끼리 지금 그렇죠. 대통령의 인신을 어쨌든 지금 체포영장이니까 현재는 48시간 동안 구금이 됩니다. 그렇죠. 48시간 동안 대통령을 잡아놓겠다. 그리고 48시간 뒤에 구속영장을 또 아마도 아니면 뭐 돌려보낼 수도 있겠지만 네. 통상적으로는 체포영장 다음에 구속영장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헌재 탄핵 지금 일정도요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갑니까? 맞습니다. 지금 화목 매주 2번씩 하고 지금 5번 기일까지 잡았잖아요. 네네. 과연 그리고 지금 그게 5번의 결론을 내겠다는 건지 네. 아니면 5번 기일을 해보고 또 더 늘리겠다는 건지 그것도 불확실하거든요. 그 과정, 그 과정에 그런 것들까지 앞두고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거. 과연 공수처의 머릿속을 저는 들여다보고 싶어요. 공수처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싶어요. 공수처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수처대로 굉장한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민주당이 많은 공무원들을 연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요, 공무원들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파면이 되지 않습니까? 파면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좌파 정부가 그거를 드라이브를 해서 뭐 댓글 사건이 뭐 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러면 일반인들은 야 그거 나중에 그러면은 보수 정부가 들어서서 그거 죄를 없애주는 거 사면을 사면 한다? 복권 시켜주면 되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면 복권이 돼도 말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회복이 되지가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한번 법적 처분을 받으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사면 복권이 되더라도 연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계속 연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연금 그러니까 협박. 공무원 지금 민주당이 너 공수처 경호처 잘 들어. 당신들 연금 어떻게 할 거야라고 계속 협박을 했었잖아요. 예. 그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굉장히 심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공수처의 경우에도 굉장한 일종의 이제 압력들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압력은 그럼 왜 느끼느냐? 네. 왜 느끼느냐? 사실은 이 수사는 그냥 그러니까 일단 헌재의 탄핵 심판부터 가면 됩니다. 그리고 수사가 지금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할 수 있습니까? 경찰을 동원할 수 있습니까? 그쵸. 동사무소 직원을 동원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경호처 외에는 아무도 동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는 뭐냐?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죠. 앞으로 저는 네. 지금 이런 모습이나 지금 네. 대통령의 메시지 네. 이것 때문에 또 저거 과연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네. 이 과정들을 다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네. 저걸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죠. 다음 뭐 지지율 조사나 이런 것들도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부 사람들은 이제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힘없이 수사기관에 수사영하는 모습 봤기 때문에 떨어질 거다. 이렇게 네. 보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오히려 저렇게 대통령조차도 저는 지금 사실은 대통령이 일종의 순환받는 형태로 바뀌어버렸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프레임이.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한 것은 물론 적절하지 않았고 뭐 매우 잘못된 행위이긴 했지만 그 이후에 탄핵 이후에 민주당이 보여준 폭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민주당은 신뢰할 만한 세력인가? 저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드디어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정도면은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들이 반영이 되어서 현재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효과,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지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빨리 대선을 치러서 내가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지금 민주당의 이제 핵심 간부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여론이 이렇게 되고 있지? 네. 굉장히 그렇죠. 당황을 한 거예요. 네. 아니, 우리가 그렇게 내란 수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여론 지지율이 오를까?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나온 것이 그런 종류의 얘기를 퍼뜨리는 사람은 여론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뭐 여론조사가 맞아요. 왜곡됐다. 그다음에 가짜 뉴스 내란 퍼뜨리는 선동. 사람은 내란 선동범으로 일반인이라도 고발을 하겠다. 카톡으로 그런 거 뭐 뉴스 무슨 매체에 올리는 게 아니라 카톡으로 그런 걸 유포하는 사람도 즉 일반인의 통신 행위도 이것은 사법 처리의 대상이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저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급박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오히려 계속 끌면서 그래 합법적으로 해봐. 아니면 당신들이 지금 불법적인 이걸 동원하고 있어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계속 쓸 수 있는 상황인데 시간이 급한 사람은 누구다?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인 영장 집행 그야말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슴을 젖히고 총 맞을 각오로라도 들어가서 체포를 해와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는 사실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신을 이제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 조사실에 네. 데려다 놨습니다. 네. 근데 공수처는 자신들이 원했던 목표를 수사인지 체포인지 왜냐하면 이미 그 전부터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마도 지금 48시간 동안 감금을 해서 조사를 하겠지만 윤 대통령은 아마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지금 저는 많은 분들이 이게 모양새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반대로 말입니다. 공수처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공수처로 이동을 지금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서 원하는 사진, 원하는 그림을 얻었을까요? 지금 못 현재까지로는 얻었습니다.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못 얻었습니다. 지금 이를테면은 공수처가 민주당이 가장 바란 그림은 무엇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손에 수갑이나 포승을 그러니까요. 차고 그다음에 양옆에 수사관이 붙어서 네. 같이 동행해서 나오는 이 사진. 그 사진 한 장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이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민주당 의원들은 예. 모여가지고 오늘 네. 새벽부터 텔레비 보면서 맞습니다. 뭐 수갑 채워라 뭐 이런 얘기 맞습니다. 했대요. 지금 실제로. 수갑 채우라 난리가 났어요. 예. 지금 뭐 각종 좌파 유튜브에서는 뭐 수갑 채우고 심지어는 막 뭐 족쇄도 채워야 되는 막 이런 얘기까지 막 아니, 뭐 나왔거든요. 웃을 일이 아닌데 어이가 없는 얘기죠. 족쇄라는 말 예. 자체가 이게 이 흉악범도 족쇄는 안 채우는 어이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그럼 그들이 원하는 사진 한 장 얻었느냐. 특히나 항공 차량으로 드론 띄우고 방송사들이 지난번에 그것도 헬기 떠서 못하죠. 큰 문제가 예. 있었잖아요. 그런데 방송사들이나 그런 쪽에서 가장 원하는 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수사관들 2명에 의해서 일종의 신체 구속을 당한 채 뭐 포승을 묶든 안 묶든 그런 상황으로 지금 동행해서 나오는 상황. 그렇게 해서 경찰 호송차에 뭐 이를테면은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타는 장면. 네. 사실은 그걸 연출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사진 나왔습니까? 사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게 모양새가 네.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내가 절대로 그 사진은 찍히지 않을 테야라는 각오를 하고 저는 그 상황을 저는 피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맞습니다. 예. 윤 대통령은 대통령 이전에 대한민국 검찰총장이었고 네. 어떤 그 윤 대통령이 수사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그 정말 거물들 네.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런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네. 일종의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 형식의 그 지금 이제 체포영장 집행. 맞습니다. 저는 그게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10시 53분에 윤 대통령은 과천에 공수처 성사로 들어갔거든요.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네. 그리고 오히려 방금 여러분 보셨던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고요. 네. 이게 과연 공수처가 뭐 대통령에게 예우를 한 건지 네. 아니면은 윤 대통령 측의 요구 사항이었는지 아니면은 서로 간의 협의에 의해서 된 건지 그거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미스테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가게 된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작용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일종의 지금은 심리전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맞아요. 작동을 심리전. 하고 있다고 네.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겁이 많기 때문에 들어가면 술술 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막 퍼뜨리는 거예요. 누가요?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지금 우리 여기도 지금 일부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댓글을 달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들어가면은 신체, 저 검사 다 받을 것이다. 내복 다 벗고, 내의 다 벗고, 그런 수모를 당할 것이다. 막 올리고 있는데, 예, 법적 절차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경호처가 완전히 민심이 위반돼 갖고, 우리는 윤석열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 이런 선언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저는 지금 앞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정말 하면서 이제 그런 소문들을 퍼뜨리기도 합니다만 제가 볼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유의미한 정보는 무엇이냐면은 공수처에서 상당한 경찰 인력을 갖고 관저로 들어갔다. 그래서 초기에는 1차, 2차, 3차까지 주르륵 몇 시간,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잖아요. 네. 일찍 들어가는 거 보면서 뚫렸다. 공수처가 윤석열 손에 수갑을 채워서 나올 것이다. 라고 좌파들은 환호를 했지만 우리는 그 사진 한 장도 본 적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측과 담판을 벌여서 나는 자진 출석을 하겠다. 네. 공수처는 아니다. 우리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상 자진 출석은 어렵다라고 신경이를 벌이다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진이 노출되지 않은 채 차에 타고 지금 과천 청사로 가 있다 하는 것만이 팩트라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본다면 사실 제일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어저께 이제 14일 어제 첫 헌재 변론 기일이 열렸잖아요. 네. 헌재 변론 기일이 시작돼서 14일 그리고 내일 16일 네. 그리고 또 다음 주 화요일 그다음 목요일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지 그러니까 어쨌든 공수처가 저렇게 체포영장 들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 헌재로 가는 과정에서 네. 그 대통령의 신변이 보장받을 수 없다. 그런 것들 때문에 어저께 안 나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한 번은 거쳐야 되는 절차를 공수처가 수사가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그걸 떠나서 네. 어쨌든 한 번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 이걸 함으로써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헌재도 나가서 얘기할 수 있고 네. 어쨌든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먼저 져야 할 책임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계엄 발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네. 지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그 법적 책임은 대통령의 정치 행위로서 그거는 이미 우리가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오로지 법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네. 충분히 수기를 통해서 결론을 내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 과정에 굳이 대통령을 관저에서 끌어내갖고 대중 앞에 조리돌림 시키고 인민재판 시키겠다는 것. 이것이 지금 민주당이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 내란 드립을 치고 저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공수처가 네. 대통령을 수사할 네. 능력이나 네. 경험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네. 지금 이제 두 번째 공수처장까지 와 있는데 네. 공수처가 제대로 구속영장 한번 성공시킨 사례가 없어요. 네. 일부 법조계에 있는 분들은
공수처 저 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쳤는 줄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구속영장 지금까지 내가지고 구속영장 발부된 적이 없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수사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네. 많이 떨어지고 어떻게 본다면은 검찰에서의 전문 베테랑 훈련받고 이런 사람들이 공수처로 많이 안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뭐 바깥에서 다른 변호사 하던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수처 인력들이 꾸려졌고 그 공수처 인력들로서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수사들 대표적으로 최상병 수사도 있지 않습니까? 네. 최상병 수사도 결론 못 냈죠. 누굽니까? 작년에 그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로 이종석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까지 발령받은 거 조사하겠다고 호주 대사책 물러나고 해서 불러들였더니 제대로 소환 조사도 한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욕심만 있었지 그 끝을 못 맺었거든요. 지금도요. 공수처가 저렇게 했지만 대통령 최대한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이에요. 20일인데 그중에 10일은 검찰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열흘 동안에 어떻게 되는데 공수처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만약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했을 때 오늘 이틀 하고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네. 공수처가 최대한 10일까지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는데 과연 속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저는 공수처는 일단 적으로서 그냥 조직의 명분을 자기들 조직의 그것만 살리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 생각밖에 안 됩니다. 네. 꿀냥이 님이 수갑찬 모습 보이면 인권 침해라고 처벌받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요즘 경찰은 어떻게 하느냐. 수갑을 채운 다음에 그 위에 뭘 푸른색으로 보호구를 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으로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덮는데 그 일종의 보호구를 덮어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수갑을 채운 다음에 모시고 나왔다. 좌파들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사진에 분명히 수갑 채웁니다. 막 그려서 넣습니다. 그래픽으로 해서 그 사진이라고 돌려가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단판을 크게 지어서 그렇게 옆에 수사관 2명과 함께 나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만으로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한남동에서 대단한 일을 저는 해냈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정말 소방 장비까지 동원해서 들어오려고 지금 했었던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공수처 직원하고 경찰들 간의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경호처 직원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벽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거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대통령 경호원들은 경호법에 따라서 대통령의 위해 네. 요소가 있을 때는 경호원 한 명 한 명이 자체 판단해서 맞습니다. 그 어떤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지난 문재인 대통령 때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뭐 대구인가요? 어디 시장 같은 데 갔을 때 보셨잖아요. 네. 그 경호 요원 옷 안쪽에 네. 기관단총 개인 학위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그 정도로 경호를 받는 데인데 저기서 만약에 저 영장도 그 영장의 합법성도 인정되지 않은 위법한 네. 영장을 강제적으로 집행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충돌이 발생했을 때 네.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지금 사실 예상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더 내막은 지금 이 집행 과정에서의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른 뭐 정치부나 사회부 기자들의 취재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이따가 나오겠지만 뭔가 약간의 그 대통령의 결단도 있었을 거고 네. 그리고 보좌진이나 변호인단의 설득도 있었을 것 같고 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대통령이 과정까지 결국 가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저 영상을 찍은 시간까지 예.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말입니다. 예. 윤 대통령이 상당히 오전 이른 시간에 오늘은 내가 간다. 그렇죠. 라고 저는 생각을 했다고 볼 네, 수밖에 네. 없어요. 저 영상을 저렇게 찍는 과정들, 그 다음에 저게 뭐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예. 뭐 한 번에 원테이크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연기자도 아닌데 한 번에 이렇게 원테이크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예.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원고를 준비하고 서서 옷을 뭐 제대로 좀 그래도 방송용으로 갖춰 입고 네. 그 다음에 저거를 찍는 과정 이 시간을 생각해 보면 윤 대통령이 상당히 오전에 이른 시간부터 오늘 공수처로 내가 나간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3차라고 할까요? 예. 그 3차 저지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네. 경비원 있는 분 통과하고 예, 예. 지금 저희가 한 2-3시간 만에 지금 가게 된 맞습니다. 거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저걸 찍었을 리는 없을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공수처 직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영상 찍고 오게 했겠어요? 그렇군요.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일찍부터 오늘 공수처 나간다. 하지만
내가 나가긴 나가지만 이거는 체포가 아니라 자진 출석이고 공수처가 얼마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겠다라는 저는 결심이 섰다고 보는데 영상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소리 들리십니까?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가는 존경하는- 동안에 ING님이 이 나라 대통령께 보내는 답장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네.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실시간 댓글에 남겨주셨군요. 예. 여당이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그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하청기관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 국민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네. 그다음에 그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냈는데요. 공수처가 결국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다. 공수처의 불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도 부상을 당했다. 지금까지 공수처가 보인 행태 중 그 어느 것 하나 적법한 게 있었는지 국민들은 물론 상당수 법조인들도 근본적 의문을 표하고 있다. 그래서 영장 담당 판사가 110조, 111조 그 배제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상 법 창조에 가까운 맞춤형 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라고 하면서 그 1차 영장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또 2차 영장에 대해서는 요 110조, 111조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안 왔는데도 집행 공수처가 못하죠, 집행을 그러면. 강행한 것은 군사보호시설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네. 이거는 공수처에 의한 내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수처가 그러니까 얼마나 일 처리가 좀 미숙한지 네. 드러나는데 미숙이라기보다 그냥 급급한 거죠. 급급하고 네. 꼼수예요. 1차 체포영장에 그 판사한테 110조, 111조 배제시켜 달라. 네.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이 안 되도록 배제시켜 달라고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집행을 못했잖아요. 네. 그리고 2차 영장 집행 받으면서 그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배제한 것이 어마어마한 위법 사항이 되니까 이번에는 그 다른 판사가 발부를 했더라고요. 네. 그 판사의 2차 영장에서는 그걸 뺐습니다. 그렇죠. 그걸 빼니까 1차 때처럼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미루고 오다가 어젯밤에 55 경비단장을 불러서 그 관인을 가지고서 국조본 그 수사요원이 그 관인 그 출입허가 승인 도장을 찍게 하는 그거 진짜 말도 안 수사해야 되는 돼요. 일을 네. 벌인 겁니다.